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저는 통풍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초고를 쓰고 계속 교정 중입니다. 통풍 전도사 털보이사가 오늘도 좋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과 관련된 음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통풍과 음식과 요산, 통풍 환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다양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통풍 환자도 고기와 해산물을 먹어도 됩니다 가 오늘 주제인데요. 실제로 고기랑 해산물 드셔도 통풍의 치료에 대세에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통풍 환자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서 고기를 계속 이렇게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고기가 제일 안 좋냐? 그렇지 않고요. 술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밀가루, 쌀, 이런 탄수화물들이 안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 치료하잖아요. 통풍이 완치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치료 중에도 좀 먹어도 됩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크게 대세에 지장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회식을 했는데 고기하고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하고 술을 다 끊어야 되냐. 이분이 보니까 통풍의 급성기가 지난 지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아픈지. 통증이 심하게 한번 왔으면 한동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은 2주밖에 안 됐는데 술 드셔가지고 통증이 심하게 왔던 분입니다. 그러면 통풍 있는 사람은 평생 술 한 잔도 먹지 말라는 거냐? 그렇진 않고요. 통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나면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좀 많이 먹어도 통풍이 그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풍을 치료한다는 것은 요산 농도를 낮춰서 조직에 파고들어 있는 그 요산 결정을 녹이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 거죠. 근데 이게 며칠 낮춘다고 해서 다 녹아 나오지 않고요. 보통 짧아도 6개월, 길면은 1년, 어떤 땐 2년 동안 요산 수치를 낮춰야 이게 다 녹아 나옵니다. 다 녹아 나오고 나서는 통풍이 완치됐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컨디션이 되든 통증이 안 와야 이 사람이 통풍이 완치됐다고 봅니다. 다른 예가 이제 갑각류하고 생선 얘기인데요. 게하고 새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고요. 오징어,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등푸른 생선이죠.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도 그럼 평생 못 먹냐? 아닙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요산을 낮추는 치료를 꾸준히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통풍이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두세 달 동안 안 온다 이제. 그러면은 통풍이 거의 완치됐겠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식생활을 해도 됩니다. 유제품 관한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유제품이라는 것은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건데요.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빵이랑 곁들여 먹거나 그럼 탄수화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제품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요산이 올라가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되는데 단백질을 꼭 유제품으로 다 충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좀 곁다리입니다만 고지혈증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지혈증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고지혈증은 지방을 안 먹어도 몸 안에서 지방 이 대사가 잘못돼 가지고 기름방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병적인 겁니다. 풀만 먹었는데 고지혈증이 심한 사람이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꼬막이나 낙지가 통풍이 안 좋냐, 굴이 안 좋냐, 조개가 엄청 안 좋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칼로리만 조심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6개월 동안 약을 먹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자주 통증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산이 잘 낮춰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요산 강화제를 충분히 안 써서 요산이 6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 6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좀 높은 수치, 그러니까 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서 6개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풍도 그 요산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약을 요만큼 써도 요산이 뚝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약을 이만큼 써도 요산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요산이 잘 안 낮춰지는 좀 중증 고요산 혈증, 그러니까 요산이 잘 안 떨어지는 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의 용량을 충분히 올려보고 다른 약으로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요새 나온 신약이 있거든요. 그걸 써서 그 요산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약은 좀 합병증이 있긴 하지만 요산이 높아서 생기는 합병증, 그러니까 심근경색, 중풍, 신부전, 신장 문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 부작용이, 그러니까 약의 합병증이 오히려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가 잘 판단을 해서 환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가 음식을 가려 먹는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걸 설명을 또 해드리면요. 첫 번째, 요산은 음식보다 체내에서 90% 이상이 생긴다. 음식은 10% 미만이다. 두 번째, 요새는 요산 강화 치료를 처음부터 받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음식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죠. 요산을 처음부터 낮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중간에 난 아파도 괜찮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음식 조절 별로 안 하시고 평상시대로 이렇게 쭉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 없이 음식으로만 이렇게 통풍을 치료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목적이면 무모한 시도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6개월 이상 요산을 계속 낮추는 치료를 해서 통풍이 완치된 상태라면 중간에 피 검사를 했는데 요산이 막 9 이렇게 올라 있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굳이 음식을 따지자고 하면 퓨린의 함량보다 칼로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즉 과식을 하지 않으면 음식은 문제가 거의 없다. 약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음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갖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쓸데없는 노력을 여태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약에 집중하시고 6개월 후면 완치될 수 있다는 이 대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통풍 치료를 해서 합병증을 막고 수명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풍책을 열심히 출간의 그날까지 노력하고 있는 털보이사 김진균이었습니다.